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국전 항공전역 인천 상륙작전부터 정전시까지의 상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극동공군 폭격사령부가 주도적으로 맡아서 사전에 정지 작업을 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 그 상륙군들이 상륙함으로써 시작된 걸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 상륙함들이 인천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사전 정지 작업을 위해서 2주 전부터 극동공군은 정지 작업 군사작전에 투입이 됐습니다. 서울 북쪽의 그 철도, 모든 철도들을 차단시키는 작전을 9월 9일부터 13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매일 3개 폭격기 전대가 주요 철도 주차장과 철도 차단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B-29 폭격기들이 서울, 원산, 평양 내의 철도, 교량, 터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폭격했습니다. 그래서 상륙지역 연결 46곳의 철도를 전부 절단시켰습니다. 9월 13일에는 60대의 B-29 폭격기가 안주, 흥남에서 남쪽 방향 철도 주차장 폭격 후방 차단 작전을 절정을 이루는 그러한 작전들을 수행했습니다. 비행장 차단 작전은 적 항공기 인천 상륙작전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신막 비행장 공격 9월 11일, 평양 비행장 공격 9월 12일 해서 그 인천까지 출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북한 공군 기지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평양과 신막기지 그것만이 아니죠. 간이 활주로 이런 것들까지 전부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요 철도 그 집결지들입니다. 그래서 안주, 흥남, 원산, 평양, 개성, 신막 또 서울, 인천 그 부근의 철도 주차장들 왜냐하면 상륙작전을 수행하는데 반격하기 위해서 대규모 군사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이 철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철도 차단 작전을 집중적으로 수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B-29 폭격기 60대가 안주, 흥남, 서울, 인천 그 안에 있는 주요 철도 길목들을 전부 초토화시켰습니다. 46개소 철도를 절단시킨 거죠. 그 다음에 평양 신막 비행장을 폭격해서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중 수송 작전으로 야간 조명 장비, 항공연료 탄약, 전투지원부대 요원, 상륙군 탄약 및 증원 전력, 187 공정연대 이런 그 공수 작전들을 수행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항공작전 성과를 보면은 항공기 104대가 4대를 파괴시키고 69대를 파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73대가 파괴된 거죠. 교량 118개, 그 다음에 전차 452대, 자동차 8,400대, 기관차 228대, 기차 3,120, 건물, 진지, 병력 39,000명, 철도 절단은 397개소, 어마어마하게 그 파괴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상륙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반격을 받으면 낭패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정지작전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항공작전 비율은 전체적으로 항공기 소티 수가 71,653소티를 운영을 했습니다. 무장은 거기에 나와 있듯이 폭탄 약 43,000톤, 네이팜탄 8,000톤, 라켓탄 6,000톤, 기관 총탄 그렇게 짓게 됐습니다. 유엔군 항공기 손실은 총 140대가 손실이 됐습니다. 그 중에 대공 화기의 93대, 공중전으로 7대, 미상 34대, 기타 6대, 비전투 손실도 114대였는데 사고 30, 기타 84대였습니다. 중공군 남진 저지 정책, 우리가 초산과 해산진까지 진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평양의 미림 비행장으로
한국 공군도 전개를 했습니다. 전진 기지로. 그래서 그곳을 주 기지로 해서 출격들을 미림 비행장에서 했습니다. 북진을 거침없이 북진을 해서 압록강까지 올라갔는데 10월 말부터 포로들 중에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 중공군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첩보 부서에서는 중공군들이 개입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첩보를 많이 올렸지만 그것이 크게 어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11월 초 들었으니까 중공군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개마고원을 무대로 해서 중공군들이 등장하는데 아주 공포스러웠다고 그럽니다. 여기는 그 장진호 전투, 해병 10군단이 주력으로 올라갔던 장진호 부근에서의 그 전투입니다.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처절했던 겨울 전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약 7,000명 이상의 장병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러한 적과의 교전의 희생도 많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동사 피해가 또 많았다고 그럽니다. 유엔군들은 그래도 의복 같은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서 좀 나았는데 북한 인민군과 중공 인민군들은 온몸이 동상을 입은 채로 포로가 되어서 오히려 그들을 구호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 12월 상황을 보면 미 8군과 해병 10군단은 중공군 포위망을 돌파하고 남쪽의 새로운 방어선 구축 후에 북한 지역을 철수하게 됩니다. 5공군은 중공군 진격 지연을 위한 체계적인 항공 지원에 집중을 했습니다. 감도 높은 무장정찰, 폭격사령부, 북한 지역 철도 차단 임무, 미 극동군의 제4차 후방차단 작전 개관을 보면 목적은 북한 지역 철도를 30일 이상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들어 중공군 증원전력 전선 투입을 저지한다. 목표 37도선 이북 11개 구역을 분할해서 172개 공격 목표를 선정하고 표적들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작전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유엔군이 보는 중공군 특성은 고난을 잘 견디고 은밀 침투의 명수이며 고도의 군기를 유지하고 있었다. 극도의 내핍에 익숙한 중공군은 유엔 공군이 상대하기에 곤란한 존재였다. 중공군의 과오는 중공군 제4야전군은 청천강 북쪽에서 미 8군 포위 섬멸 계획을 수립하고 작전을 수행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신속한 추격 후에 간선, 지선, 산악도로를 이용해 노출되면서 이동을 했는데 그것들은 근접 항공 지원 작전의 좋은 표적들이 되어서 무수히 희생을 당했습니다. 자동차 전조등 켠 채로 야간 차량 행렬을 했는데 그것도 전부 남하하는 차량 행렬들은 공격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엔 공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4차 후방 차단 작전 실시, 그래서 미그 15기 출현으로 B-29 폭격기 단독 임무 수행이 불가하게 됐습니다. 공격 편대를 구성해서 상호 지원하에 표적 공격 혹은 전투기 엄호하에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12월 4일 B-29 폭격으로 덕천, 안주, 북창 등 도심을 폭격했고 평양 비행장 활주로를 폭격했습니다. 12월 8일에는 B-29가 북한 철도 조차장과 보급품 저장소 또 후방 차단 작전 이런 것들을 수행했습니다. 12월 21일, 22일 간에는 공산군 은닉 추정 소도시 폭격 후방 차단 작전, 실질적인 후방 차단 작전을 종료했습니다. 그게 크리스마스 작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대공세 후에 유엔군들은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항공작전 성과를 보면은 항공기 파괴 351대, 파손 106대, 또 교량 전차, 자동차, 기관차, 기차, 건물, 철도 차단, 그 다음에 포대 벙커, 그래서 병력 약 9만 1,5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작전 비율을 보면은 전체 15만 6,830소티입니다. 15만 소티. 무장 사용량은
그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폭탄과 네이팜탄, 라켓포, 기타. 유엔군 항공기 손실은 약 356대, 또 비전투 손실이 132대,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정전 해당 기간 중에 항공작전은 정전 협정을 수행하면서 서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줄다리기가 계속됐습니다. 또 회의를 하자고 안건을 제시하고 서로 합의를 했는데 나타나질 않고 계속 그 전선 부근에서는 전투가 일어나고, 그것이 지속이 되니까 유엔군은 아주 그 북한군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럼 어디 본때를 보여주마 하고 수행한 것이 1차 항공압박작전, 2차 항공압박작전입니다. 그때 항공압박작전으로 북한 지역의 그 주요 군사 표적들을 집중 폭격을 해서 공산군들이 더 이상 버티다가는 이 피해가 막심하다라고 해서 해담장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특정 목표 대량 공중 공격, 그래서 평양을 폭격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52년 7월 11일 평양 시내 30개 표적을 집중 공격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미국이 고사포, 대공 자동화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 1254대의 항공기가 동원된 개전 이후 최대 폭격작전이다. 평양 폭격작전에 1254대가 투입이 됐습니다. 전과는 30개 목표 완전 파괴의 전과를 올렸습니다. 평양방송 보도로 폭격으로 2일간 방송 중단 후 건물 1,500동 7,000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록강 그 수력발전소 수풍댐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수력발전소 공격을 했습니다. 장진호에 있는 그 제1, 제2 수력발전소도 공격을 했는데 44대의 B-29 폭격기를 동원해서 장진 제2 수력발전소를 파괴했고 각종 산업 운영시설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1차 항공압박작전 결과 그 북한이 공포감이 확산이 되었고 정전 협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제2차 항공압박작전은 1차 압박작전의 그 성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시지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짝 조이기 위해서 실시한 게 유엔 공군의 제2차 압박작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Z 전투기 950대, IL-28 전투기 100대 등 총 1,485대 로 항공력을 증강시켰습니다. 공산군은 이때에 중국과 소련이 집중적으로 항공기를 지원을 해서 그만큼 전력 증강을 이룬 거죠. 그리고 전술 구사하여 귀환하는 유엔 공군기를 공격했는데 유엔 공군기들은 압록강을 넘지 말라는 그러한 그 명령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산군들은 단동 부근에 있는 비행장에서 출격해서 평양과 북한의 상공에서 작전을 하고 있는 유엔군들을 기습 공격하고 전속력으로 압록강을 넘어 내빼는 그러한 전술들을 구사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공군기들은 공산군들을 추격하다가 많은 경우 압록강을 넘지 않으려고 그냥 돌아오기도 했고, 개중에는 압록강을 넘어서 단동 본대까지 가서 폭격하고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편대가 출격해서 작전을 하다가 편대원이 피격되는 것을 보면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물불을 안 가리고 추격을 해서 공산군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파괴시키고 돌아오고, 돌아와서는 군법회의에 회부돼서 처벌을 받고 이랬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엔 공군의 제공권은 전쟁 전반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공중전에서 사실 공산군들은 그렇게 큰 전과를 올리지를 못하고 열세였으니까요. 전과를 종합해 보면 그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군별, 임무별 비행 소티를 보면 미군의 미 공군이 약 60%, 미 해군 해병대가 약 40%의 소티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공군이 약 37만 소티, 해군이 약 25만 소티, 그런 정도로 항공기를 운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 상륙작전, 그러면 우리는 상륙작전 당일의 그 작전에 투입된 전투력들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은 마치 해군들의 그 전과인 양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설명드렸듯이 2주 전부터 인천 주변의 모든 적의 반격 전력들을 초토화시키는 공군 작전들이 없었으면 인천 상륙작전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평가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전쟁 분석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전쟁에 투입됐던 항공기들이 해군과 공군을 합치면 유엔 공군의 그 집계로는 약 1960대 정도가 파손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에 공산군기는 2150대 이상이 파괴된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에서 4,000대 이상의 항공기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반도를 덮고도 남을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아주 극심한 격전을 치렀던 것이 한국전쟁 항공전입니다. 그 한국전쟁에서 그러한 전쟁 승리를 가져오는데 혁혁한 전과를 올렸던 항공전역에 대한 평가가 좀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오늘 인천 상륙작전부터 정전시까지의 항공전역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장시간 수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